안녕하세요. MTN 이슈체크 나은수 기자입니다. 지난 5월 가처분 이후에 서로 잼만 날려왔던 하이브와 미니진이 글로브를 끼고 법정이라는 링위에 다시 섭니다. 이 링위에서 양측은 서로 치고받는 다툼을 또다시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성공은 하이브가 시작했습니다. 하이브가 민 대표와 맺었던 주주간 계약을 해지 통보를 한 다음에 하이브로 장악된 어도어 사내 이사들이 민 대표를 대표이사 자리에서 해임을 시킨 건데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해임보다는 이 앞단에 있는 주주간 계약 해지가 정당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 쟁점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재판부가 해지가 정당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면 민희진 전 대표는 사실상 다시 대표이사로 복귀를 할 수 있고요. 해지가 정당하다라고 하면 민 대표는 주주간 계약에 걸려있는 그 유명한 영업이익 13배에 대한 풋옵션 권리도 사라지게 됩니다. 심지어 지금 유지하고 있는 사내이사 자리 역시 위태로울 것으로 보이고요. 민 대표도 후속 대응을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공격적으로 바로 맞받아 칠지 아니면 때를 기다리면서 기를 모았다가 카운터 펀치를 한 방을 날릴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주주간 계약 해지 쟁점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뭔지, 거기에 더해서 이제 다른 제3자의 변호사들은 이 해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에 해임되면서 어도어가 민 대표한테 새롭게 계약서를 보냈습니다. 이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회사 나가라 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 대표 측이 할 수 있는 대응은 뭐가 있는지도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는 지난 5월에 가처분에서 패소한 이후 해임을 하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회를 장악한 이후에 하이브 측 이사들이 이사회 정관도 바꾸고 또 민 대표가 출장을 가는 그 기간에 맞춰서 이사회를 연 다음에 약간 해임을 위한 빌드업을 해온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우선 조금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지난 5월 당시 가처분 사건을 짧게 요약부터 해보겠습니다. 당시 재판부의 가처분 결과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 안건에 찬성을 하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사를 해임하는 건 의결권을 보유한 주주로서 당연한 권리일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민 대표와 하이브 간 맺은 주주 간 계약에서는 이사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다면 대표이사를 보장해줘야 된다는 계약이 있으니 경영권 찬탈과 배임 횡령을 하지 않은 민 대표의 대표이사 임기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게 당시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민 대표 측이 승소는 했지만 사실 굉장히 불안한 승리였습니다. 이건 당시 2차 기자회견에서 민 전 대표 측 변호인의 발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민 대표 측의 변호사인 이수균 변호사가 당시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을 그대로 옮기면 우리가 걱정하는 건 이사회가 민 대표 1명, 하이브 측 3명으로 되다 보니까 여전히 대표이사를 해임당할 수 있다. 대표이사는 이사의 결의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위태위태하다라는 입장이고요. 근데 결국 법원의 결정 취지가 대표이사 해임 사유가 없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취지를 존중한다면 선임된 이사 역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사들의 의결권 행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게 가처분이든 소송이든 그래서 지금 불안하다라는 이제 입장을 밝혔고요. 그 이승미 변호사 역시 주주간 계약에는 하이브는 어도어의 대표이사로 민 대표가 재임할 수 있도록 5년 동안 의결권을 행사해야 된다. 하이브가 선임하는 이사들로 하여금 이사회에서 민 대표가 대표이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 이번 임시주총에서 하이브 이사들이 대거 선임됐기 때문에 이사회를 소집할 여지가 있다. 정관상 어도어는 이사 1명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민 대표 이사 해임의 건을 올릴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민 대표 측의 변호사들 말대로 그때 우려했던 내용들이 3달이 지난 현재 현실이 된 겁니다. 당시 주총에서는 하이브가 의결권을 민 대표 해임을 하는데 쓰진 않았지만 민 대표를 제외한 어도어 기존 이사들을 다 해임하고 하이브 측의 이사들로 채웠었는데요. 현재 어도어 이사회는 그래서 하이브 측 셋, 민 전 대표 하나 이렇게 3대1 구도입니다. 그리고 이 하이브 측 이사들이 민 대표를 이번에 해임을 한 거고요. 근데 이걸 두고도 양측의 입장과 주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해임이 하이브의 의사가 반영된 해임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서로 주장이 갈리는 건데요. 일단 하이브 측은 민 대표의 해임은 하이브와 상관이 없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다면 민 대표가 주총에서 해임이 된 것도 아니고 이 해임은 어도어 이사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진 거기 때문에 하이브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이브가 선임한 이사들은 이사회 구성원 각각이 독립된 주체이기 때문에 각자의 판단에 맡겨서 해임을 한 거여서 하이브가 전혀 개입된 여지가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반대로 민 전 대표 측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하이브가 선임한 이사이기 때문에 이건 하이브의 해임 의지가 반영된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주간 계약에 위반되는 사안이다라는 입장이고요. 예를 들어 하이브의 현재 대표이사가 이재상 CEO인데 이재상 CEO는 하이브의 대표이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도어의 사내 이사이거든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상 이건 하이브의 의지에 의한 해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어서 제3자에 있는 여러 변호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물론 실질적인 면에서는 하이브가 선임한 이사가 해임을 한 거긴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또 독립된 각각의 이사들이 내린 그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이 자체를 두고 하이브의 의지가 반영된 해임이다, 해임이라고 보긴 어렵다 이렇게 다들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 판례들이 대부분이 하이브의 주장대로 대주주 측의 사내 이사 하더라도 그 이사를 딱 특정해서 어디 측의 이사다라고 보기보다는 독립된 주체로서 보는 판례들이 많다고 합니다. 다만 재판부가 이런 형식적인 것만 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실질적인 것도 따져봐야 된다 말한 변호사들도 있었지만 사실 이제 그 변호사의 비율이 앞선 하이브의 주장들이 더 맞는 것 같다라는 게 비율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사회 해임보다 더 중요한 건 주주간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걸 재판부가 향후에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민 대표가 대표이사 자리로 복귀할 수도 있고요. 그 유명한 풋옵션에 대한 행사 여부도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하이브는 지난 7월 주주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확히 짚고 가야 될 건 하이브는 해지 통보를 하면서 효력이 즉각 발생했다 이렇게 주장을 펴고 있고요. 반대로 미니진 측은 이건 말 그대로 통보고 쌍방의 합의가 아니고 일방적인 통보이기 때문에 이 해지에 대한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PPT를 보겠습니다. 이건 지난 5월에 가처분 당시 판결문 내용에서 공개된 주주간 계약 내용의 일부입니다. 제11조 계약의 효력이 나와 있고 밑에 해지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읽어보면 어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기책 당사자에 대한 서명 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세부 조항이 나와 있는데 A항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판결문에는 A항만 나와 있지만 B항, C항, D항 등등이 있을 거고요. 이 판결문에는 A항만 나와 있지만 B항, C항, D항 등등이 있을 거고요. 판결문에 A항만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는 건 이 조항이 핵심이라서 그런 듯 보입니다. 근데 보시면 A항에 대한 근거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계약의 목적이 뭔지도 굉장히 포괄적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달성할 수 없는 정도가 어느 정도이고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어떤 걸 이렇게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근거가 이 해지 조항에는 명확하게 없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거죠. 그렇다면 하이브의 주장처럼 계약 해지 이꼴 효력 발생 이라고 주장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따져봐야 될 텐데요. 일단 법조계에서는 일방적 통보다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어떤 변호사는 임대차 계약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하이브라는 임대인이 미니지라는 임차인한테 방 빼라 고 통보를 한 거고 민 대표 입장에서는 무슨 방을 빼, 계약 해지 사유가 뭐가 있어, 계약 기간 남았어, 해지 못해,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해지에 대해서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해지를 한다는 게 하이브 측의 주장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민 전 대표가 신의성실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 주주간 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지금 하이브가 주장을 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판결문에는 배임은 아니지만 배신적 행위가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배신적 행위 자체가 결국 민 대표가 신의성실을 위반했다 이런 논리인 거죠. 또 이 밖에도 현재 진행 중인 타의 레이블의 민 대표의 고발 그리고 또 최근에 불거진 성희롱 대처 미흡 이런 것들이 신의성실에 위반했다
이게 결과적으로 양측 간의 신뢰 관계가 깨졌으니 주주간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다라는 이제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5월에 한 가처분은 의결권을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판단이었을 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법원의 결정을 따르는 건 말이 안 된다. 주주간 계약 해지와는 무관하다라는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민 전 대표 측에서는 이 가처분 소송의 판결 취지 자체가 배임이 없고 위법 사안이 없다고 재판부가 판결 인정을 한 거기 때문에 주주간 계약의 해지 근거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지 통보 자체가 법원의 결정에 거스리는 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판결문을 보면 배임, 위법 행위가 없다라는 게 판결문 내용에 굉장히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정리를 하면 하이브 측은 지난 가처분 소송이 별 영향력이 없다는 입장이고 민 대표 측은 영향력이 있다라는 입장인데 제3자 변호사들은 어떻게 볼까요? 가처분이어도 판결문에 포함된 내용 자체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주간계약 해지에 대해서 쟁점은 민 대표가 위법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데 둘 간의 다른 재판이어도 가처분 판결문의 내용들이 무시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신혜섭 변호사는 형식적으로 보면 가처분 소송과 주주간 계약이 소송이 별도이지만 그래도 법원이 이미 판단을 1차적으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상당히 건의를 받고 존중을 받는 게 일반적이다 라면서 법원이 당시 가처분에서 배임과 위법 행위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향후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안희철 변호사 역시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하이브 측에서 가처분 당시에 냈던 증거 외에 위법 행위나 배임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가처분 판결문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 측의 해임 사유의 근거인 신의 성실에 대한 내용들도 변호사들의 답변이 다 일관됐는데요. 신의 성실이라는 게 개념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해지 사유로 성립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 변호사는 조금 가장을 해서 할 말 없을 때 하는 말이 신의성실 위반을 주장하는 거고 이것만을 만약 내세우고 있다면 신의성실 근거로 주주간 계약 해지를 하긴 어렵다는 거고요. 안 변호사도 똑같이 말을 해줬는데 거기에 더해서 신의성실 원칙 위반은 해지 사유가 거의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재판부가 민 전 대표 측에 손을 들어준다면 해임이 된 순간, 지금 현재 순간부터 승소 확정이 난 그 사이 시간 동안 민 전 대표는 대표로서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또 익명을 요청한 변호사 역시 신의성실 자체만으로 어려운 건 맞고 다만 하이브 측 역시 이 주장만으로 승소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뭔가 더 추가적인 근거를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요약을 하면 첫 번째 쟁점이었던 이사회끼리의 민 대표 해임은 독립된 이사의 결정이므로 하이브 측의 주장이 좀 더 힘이 있고 주주간 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를 따졌을 때 민 전 대표 측이 유리하다. 그래서 만약에 재판부가 주주간 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고 판단을 한다면 이에 따라 민 전 대표가 다시 대표이사에 복귀할 수 있다라고 변호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또 하이브는 계속해서 펀치를 날리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이번에 새롭게 대표이사가 된 하이브 측 김주영 대표이사가 민희진 전 대표에게 계약서를 보냈는데 이 계약서가 사실상 나가라라고 이렇게 압박하기 위한 계약서라는 겁니다. 이름은 업무 위임 계약서인데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 계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계약 기간이 일단 2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이고요. 물론 연장은 가능한데 양측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즉 하이브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2달 후에 사실상 자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가라 라는 측면이 강합니다. 당연히 사인은 하지 않았고 민 대표가 반발을 하고 있죠. 또 독소 조항도 좀 많습니다. 일단 계약서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하이브가 즉각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판단 역시 하이브 자체적으로 자의적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 계약서 조항에는. 또 계약은 2개월인데 경영금지는 1년이나 되고요. 사실 민 전 대표 측의 입장에서는 이건 일방적으로 나가라라는 것밖에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금 하이브나 어두워 측은 뉴진스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민 대표를 대표이사로 해임을 했다는 주장인 건데
과연 이 2개월짜리 단기 계약서만 봤을 때 정말 유진스를 위한 행동이었는지 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민 대표 측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가능성 중에는 이제 첫 번째로는 주주간 계약에 대해서 위반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대표이사를 해임하려고 한 하이브 너네가 한 거다. 그러니까 해지를 하더라도 내가 한다. 그리고 너네가 해지를 하면서 대표이사를 해임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손해배상 해줘 라는 약간의 수비적인 대응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예 기다렸다가 이제 풋옵션 행사 기간이 도래하는 오는 11월에 주주간 계약 해지 사유가 없고 해지 효력도 없으니까 이 주주간 계약은 지켜져야 돼. 나 풋옵션 행사할 거고 한판 크게 붙자. 이렇게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시작된 하이브 민 전 대표 간 치열한 싸움이 어떤 쟁점이 있는지를 중심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가처분 때는 신속하게 결정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1라운드는 이제 빠르게 끝났는데요. 이번 2라운드는 전과는 다르게 정말 길고 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슈체크에서도 앞으로 펼쳐질 이 양측 간의 다툼에서 특별한 이슈 그리고 주요 쟁점들이 생기면 또 새롭게 내용들을 취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이 이슈체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고 의미 있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